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몸을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많은 현대인들은 소파에 눕는 걸 좋아하고 걷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왜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외계인이 요즘 인간들의 생활상을 관찰한다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평소엔 계단도 오르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걸핏하면 소파에 들어 눕는 걸 좋아한다. 그래놓고는 일부러 돈과 시간을 들여 헬스장이란 곳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거나 쳇바퀴 같은 곳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뛴다.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과 운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의 공간에선 최대한 앉거나 누우려고 하고 헬스장이나 운동장에서만 땀을 빼려고 한다. 편한 일상을 누리다가 그 게으름을 단죄하려는 듯 근육을 쥐어짜고 폐를 터뜨리려 한다. 하긴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업무를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핑계다. 굳이 땀을 바가지로 쏟는 활동이 아니어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우리 신체는 큰 활력을 얻는다. 이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건강 수명도 늘려준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저절로 올라간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심장병의 독립적 위험 요소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그걸 벌충하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는다 해도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즉, 장시간 앉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면 운동이나 영양으로는 만회되지 않는다. 좌식 생활에 인이 바뀌면 대사 유연성이 줄어들어 신진대사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는다. 운동 저항도 커져서 운동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방이 연소되지 않고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이민 리 교수는 미국인의 심장병, 당뇨병, 암 사망률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질병의 위험이 높아졌고 사망률도 올라갔다. 앉아 지내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이면,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앉아 지낸다면 사망 위험이 40% 증가한다.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이 장시간의 비활동으로 인해 사망한다. 리 교수는 좌식 생활은 흡연, 비만과 비슷할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미디어엔 유명한 말이 등장했다. 앉아있는 생활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모토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좌식 생활은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말이다. 서서 하는 일과 앉아서 하는 일을 비교해봐도 앉아 지내는 쪽이 더 위험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엔 버스마다 운전사와 차장이 따로 있었다. 운전사는 앉아서 일하고 차장은 대개 서서 일했다. 런던의 교통 노동자를 비교한 1953년 연구에서 버스 운전사와 차장 3만 1000명을 2년 동안 추적했더니 운전사가 차장보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았다. 우편 배달부와 앉아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편물 처리원을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누구든 오래 앉아 있을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진다.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15시간 이상 앉아 생활하는 노인은 평균인 9시간 30분 정도 앉아 지내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2배 높았다. 신체 활동 부족은 대표적인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왜 가만히 있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근육은 조금이라도 힘을 쓸 때 중성지방을 연료로 태운다.
앉아 있으면 근육이 축 늘어져 힘을 쓰지 않으면서 연료를 남긴다. 즉, 중성지방이 몸에 남아 돌게 된다. 수많은 잉여 중성지방은 피를 타고 돌다 혈관 벽에 쌓인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위험 역시 커진다. 특히 노인들은 조금만 덜 움직여도 근육 감소폭이 크다. 대략 40이 넘으면 노화의 가속 구간에 접어든다. 매년 1%의 근육이 빠진다. 65세를 넘어 노년에 접어들면 이 비율은 가속된다. 근육이 상당량 빠져서 거동이 힘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질병이다. 근감소증이라고 부른다. 국내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28%는 근감소증에 해당된다. 80대 이상은 30에서 50%로 추정된다. 근감소증은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동성이 제한되고 자리에 드러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좌식 생활이 습관화된다. 좌식 생활은 앞서 말했다시피 흡연과 마찬가지로 수명을 줄이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앉은뱅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당장 헬스장이라도 끊어서 근육 운동에 매진해야 할까? 우선 앉는 자세만 바꿔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하드자족의 사례를 보자. 이들에게 비만은 찾아볼 수 없고 심장병, 당뇨병, 암 같은 현대인의 질병도 거의 없다. 그 비결 중 하나는 앉는 자세에 있다. 이들은 수만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류의 조상처럼 수렵 채집을 하기 위해 장거리를 걷고 달린다. 우선 하루 움직이는 거리 자체가 엄청나다. 하지만 휴식 시간 역시 상당하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앉아서 쉬는데 현대 문명인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긴 시간이다. 좌식 생활이 만병의 원인이라는데 오랫동안 앉아 쉬는 하드자족에겐 왜 병이 없을까? 그들이 쉴 때 앉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하드자족은 문명인과 달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경우가 많았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 근육 사용이 최대 10배 더 많다. 또 하드자족의 앉은 자세의 평균 지속 시간이 약 15분으로 매우 짧았다. 앉는 시간의 저주를 깨는 방법은 또 있다. 무엇보다 앉아있는 시간 중간중간마다 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것이 좋다. 오래 앉아 있더라도 1시간마다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의 양이 줄고 근력도 떨어진다.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근력 유지가 잘 안 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일 하고 근력 운동 또는 균형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다. 근력 운동 사이에는 운동을 쉬는 휴식 시간을 둠으로써 결국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무릎에 골관절염이 있어서 하지 근력 운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가지가 있다. 앉아서 타는 자전거와 아쿠아 운동이다. 수영처럼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쿠아 운동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효과적 운동법이다. 김광일, 분당 서울대학병원 노인의료센터장. 운동의 효과를 100배로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동료와 함께 하는 게 좋다. 억지로, 괴롭게, 누가 시켜서 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생긴다. 자발적인 기쁨 속에서 운동하면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다. 2024년 2월 BMJ엔 우울증과 운동에 대한 임상시험 218개를 종합한 메타 연구가 실렸다. 여기서 운동은 심지어 항우울제 복용보다 효과가 좋았다. 그중 댄스, 걷기와 조깅, 요가 같은 운동은 정신 건강을 엄청나게 개선했다. 스스로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준다.
신체 활동이 또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71%더 높았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됐지만 가장 수명을 늘려준 운동은 여럿이 함께하는 스포츠다. 2018년 덴마크 프레데릭스 베리 병원 연구에서 8,000명의 성인이 한 스포츠와 수명 연장의 관계를 봤다. 그 결과 테니스 9.7년, 배드민턴 6.2년, 축구 4.7년 등 사람들과 함께하는 스포츠가 수영 3.4년, 조깅 3.2년, 체조 3.1년 등 혼자 하는 운동보다 효과가 좋았다. 세계에서 아주 장수하면서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들에선 사회적 관계가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함께한다. 그건 정말 큰 도움을 준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즐겁게 하면 기분 좋은 호르몬도 나온다. 사람들은 늘 운동하기 싫다고 투덜댄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당신이 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렇다고 말이다. 그게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60, 70, 80, 90이 돼도 할 수 있다. 톰 홀랜드 운동 생리학자. 장수마을로 유명한 블루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누비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운동과 일상을 구분짓는 이분법부터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슈퍼에이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제2의 흡연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시간을 내어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몸을 움직이는 일상의 움직임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저자는 매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주로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움직임을 늘리는 습관을 잡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운동을 늘려가며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